자, 일진법 54번째 신축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국시갑자고요. 지난 일진법 시즌 1 때 신축일부터 시작했었죠. 신축일부터 경자일까지 하고 이제 기후일 하루는 빼먹어서 기후일날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식일날 시작해가지고 정미일 이제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1월달도 이제 지나갔고 6월 첫날이에요. 오늘이 입춘도 이틀 정도 남았고 2월 3일부터 이제 을사년 시작이니까 부지런히 신축일 하루도 보람있게 보내보죠. 자, 신축일은 뭔가 한 가지에 꽂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중력 향상에는 좋지만 의심이라든지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뭐 피해의식이나 자격지심 이런 마인드 조금은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사로잡히면은 좀 피곤하고 속상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 억울함에 대한 키워드도 들어오니까요. 그런 거에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자, 목은 이제 새로운 개체로서의 탄생, 적응력이 생깁니다. 목의 시작은 아닌데 이제 어떠한 의미로서 새로운 시작을 담당하기도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목이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는지, 보호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신축일부터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화는 적당히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날 너무 무리하거나 선을 넘게 되면 좀 피곤해질 수 있다. 필요한 만큼 적당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토는 이제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욱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잘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은 오지랖 금지. 이런 날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손해보거나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딱 내 일만 하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할 필요가 있다. 수는 준비된 일, 예정된 스케줄, 딱 필요한 일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죠. 이런 날 체력 소모가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체력 소모를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먹을 거 주의하시고요. 뭐 체하거나 배탈 날 일, 너무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좀 피해 주시고 무난하게 가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신축일 하루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진법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죠. 신축일 60갑자를 다 해가지고 오늘이 이제 갑진년 무진월인데 굳이 갑진년의 무진월에 해당하는 신축일을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60일마다 돌아오는 신축일에 대한 공통적인 패턴들 있죠. 물론 60일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패턴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주 공부를 할 때 일주론을 공부하잖아요. 뭐 일주론 뿐만 아니라 60갑자 기둥을 다 보면 신축시도 있고 신축월도 있고 신축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든 신축일주가 모든 신축시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 안에 정해진 패턴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예, 그렇듯이 일주라든지 사주 내에서의 기둥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매 이 신축일을 60일마다 한 번씩 겪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패턴을 반드시 연구할 수 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도 예측을 하는 거니까 뭐 이것이 정답이다,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운세라는 그런 챕터로 이제 일진법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한 번쯤 오늘의 신축일 겪어보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들 뭐 일기장처럼 쓰시든지 그냥 뭐 한풀이 하듯이 오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좋은 일이 있었다, 갑자기 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 아니면은 정말로 내 인생에서 어떤 크나큰 사건 사고가 있었던 날이다, 어디 다쳤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누구랑 크게 싸웠다든가 뭐 법정 소송을 뭐 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재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사주 운명,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축일에 태어나고 누군가는 신축일에 죽습니다. 반드시 오늘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운명이고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양극단을 따지고 본다고 하면 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신축일이라는 것이 우리 사주 내에서 또 내가 이 신축일 안에 들어가서 운동성을 보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한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신축일의 구조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입장에서 이 축토가 편인이고 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 일간이나 사주 내에서의 신축일을 대입해도 되겠지만 이 신축 자체에서의 어떤 기운을 먼저 읽는 것이 순서죠. 그래서 신축이라고 하는 글자, 그러니까 즉 신금 일간이라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오늘 같은 일은 이제 편인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양지에 해당합니다. 기르고 뭔가를 키우고 새롭게 여성의 뱃속에 이제 태아가 잉태가 되면 그것을 이제 출산하기 전까지 기르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 양 다음은 장생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양 다음은 장생인데 그 장생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한 탈출구예요. 그런데 양은 아직 탈출하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양지에 해당하는 12운성을 볼 때는 세상 밖으로 내놓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인 거죠. 미완성인데 곧 완성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느낌을 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양지에 해당하는 이 신금 입장에서의 어떤 양지니까 내가 물건을 다 만들기 이전까지 꼼꼼하게 검수하고 새롭게 만들고 뭐 사람 관계를 하고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편인이라고 하는 전문성이 좀 들어가 있죠.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한 가지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뭔가 한 가지에 몰입하거나 집요하게 한 가지가 어떤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뭔가 누군가한테 한 소리 들은 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걸로 인해서 하루에 어떤 일진이 꼬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편인의 기질적인 측면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사주가 신금일간이 아니어도 뭐 임수일간이나 정화일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신금이 이런 편인과 양을 봤다라는 것을 이제 포커싱 하는 거죠. 정화한테는 편재고 임수한테는 정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편인을 본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일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둥의 전체적인 12운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을 이제 하는 법을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견을 배웠다, 겁재를 배웠다. 그러면 내 일간의 비견이나 내 일간의 겁재도 그렇지만 정제한테 겁재는 뭐냐, 편관한테 정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응용해가지고 좀 십성을 돌리는 연습을 또 나중에 하시면은 아주 다각도로 통변의 어떤 깊이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신축일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편인적인 집요한 일 발생,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피곤한 몸부림,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전문성을 뭐 발휘하거나 뭐 확보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한수밥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나 아니면 뭔가 내가 집중적인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을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럴 때 이제 좀 피곤한 일이 좀 생기진 않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 직장인들 야근이라든지 추가 근무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꼭 굳이 야근이나 추가 근무 아니어도 칼퇴근을 한 다음에 다른 것에 내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뭐 공부를 배우러 간다. 아니면은 요럴 때 이제 연애를 하거나 어떤 이성을 만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편인으로 만나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결혼을 상대로 아니면은 배우자라든지 꼭 그 사람과의 어떤 온전한 관계보다도 그냥 내가 꽂혀가지고 막 좋아서 만나는 관계 있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연예인을 좋아해가지고 콘서트를 간다든지 방송국에 어떤 방청을 하러 간다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그런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건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리스너 입장이다, 청중이다. 그러면 노래하는 가수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뮤지컬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연극을 보러 가서 이제 연기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를 이제 만나는 그런 일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 관계라든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이 고장나거나 뭐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그대로 놔둘지 새 걸로 교체하거나 AS나 수리를 맡겨서 고쳐야 한다거나, 또 사람 관계라고 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 이 신자를 이제 보시면은 이 새로운 의미가 신이잖아요. 새 신자. 근데 요게 이제 매울 신자 있죠. 천간에 이제 신금. 그 매울 신자하고 나무 목자 그리고 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 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만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자르고 뭔가 이제 수정하고 작업을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다라는 의미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신에 해당하는 일진 요럴 때는 내가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과연 얼마나 새롭게 좀 바꿀 만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지, 또 아니면은 오늘 같은 날 뭔가 이렇게 미뤄놨던 것들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할 일이 마음이 서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축일 자체가 천간에 있는 이 신금에 해당하는 이제 육신일이잖아요. 결국에는 6개의 신금이 이제 세유축 해묘미로 오는 겁니다. 뭐 신사일이랄지 신유일이랄지 신축일이랄지 그리고 신해, 신묘, 신미 이렇게 세유축 해묘미 6개의 신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신축일인 거니까 이러한 일단 신이 떴을 때는 새롭게 변화하고 고치고 뭔가 잘라낼 것들, 버릴 것들 버리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회복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관계 회복을 하는데 노력을 할지, 그리고 이것은 안 되는 관계를 그냥 의미 없이 부여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기할 것은 확실하게 포기하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인연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연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갑니다. 왜? 인연이 아니니까요. 만나긴 만나는데 인연이 아니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인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해져서 나이가 들으면 결국 가깝지 않은 분들도 있을 뿐더러 그냥 가까이 있던 일하는 동료라든지 직장 상사나 아니면 동업자 같은 이런 사업적 파트너, 이런 사람들도 언제는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 정도로 하다가 어떤 때는 이제 서로 연락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금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신금의 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어떤 에너지들은 새롭게 변화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느냐, 이러한 퀘스천이 던져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일에 또 축일이니까 또 이 축토라는 것 자체도 이 실사변에 소축자가 들어있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유자라는 뜻입니다. 끈유. 그래서 이 유가 들어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관계 할 때 있죠. 유대하다 할 때 이런 끈과 띠라는 뜻. 이 대가 이제 우리가 12운성 관대지 할 때 대 있죠. 이게 허리띠, 요대 할 때 요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유대가 결국에는 잡아 묶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고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받는가, 아니면은 좋은 영향력이 아니면 엮이는 거죠. 속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것들. 그래서 이 신축이라는 것이 긍정적이면은 좋은 영향을 받는, 뭐 가족이랄지 동료나 친구랄지 내가 있는 지역 있죠.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어떤 지역 같은 이런 공간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때는 아주 굉장히 그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안정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엮이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엮여가지고 내가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해서 막 억지로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좀 형성이 된다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축이라는 부분 안에서의 이 축토가 끈유에서 왔다. 그리고 이 축토는 관계에 대한 어떤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글자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축토가 진술축미 토 중에 가장 척박하고 동토라고 하잖아요. 가장 한기가 강하고 나무가 이제 뿌리 내리기에 굉장히 단단한 그런 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만큼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축을 잘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싶으면은 노다지를 이제 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항상 이런 축토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진술축미 중에 가장 어려운 글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축토라고 저는 이제 꼽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축토로 인해서 좀 힘들거나 뭔가 엮여가지고 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대박이 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2021년 신축년이 있었죠. 그런 신축년에 과연 주변에 대박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대박이 나거나 뭐 정말 어떠한 특정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남들이 힘들 때 그런 위기를 뭐 기회로 연결시키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축토의 시기에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축토에 빨려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엮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괜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하던 일이 좀 안 된다든가 지체된다든가, 이게 화기운을 싹 흡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화기운이 발현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사주에서는 이제 축을 또 천액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각종 천재지변이랄지 재해기랄지 뭐 막힘이 많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축이 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생엔 태어나서 그냥 그 액을 떼마려고 소처럼 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당사주에 있는 이 천액성만 보더라도 이 축토가 있는 글자의 어떤 주인공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축일에 해당해서 우리 또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의 과거를 반성하거나 내 전생이 있다고 하면 그 전생의 어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축토가 있다고 해서 뭐 다 애군이 들고 뭐 나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축 자체가 좀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척박한 기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과거 반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회개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련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단련시키는 거죠.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더 잘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거나 청소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청소를 하고 버릴 거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사야지, 계속 새로운 것, 새로운 인연, 그리고 뭐 좋은 일, 좋은 물건, 맛있는 음식, 이런 것만 하려고 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축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인연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인연을 잘 정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축토가 어떤 일진이라든지 월에서라든지 또 년에서라든지 이렇게 한 달, 1년 이렇게 올 때만큼은 우리가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가. 내가 잘 되려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밟아온 이력들을 한 번쯤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축으로 인해서 내가 묶여 있었던, 좀 엮여 있던 불필요한 영혼들, 아주 잡다구리한 이런 청소해야 될 먼지구덩이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관문이 오늘 신축일의 어떤 해결 과제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축토가 있는데도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잘못이라든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뭐만 하면 다 안 되거나 좀 재수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 남들에 비해서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좀 뭔가 정신적인 영역 같이 이상하게 유독 안 풀린다든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든가 스스로 좀 비교의식이라든지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이라는 부분을 잘만 쓰면은 굉장히 부자들이 또 많습니다. 대표적인 축월생의 삼성 전 회장이었던 이건희 축월의 임술일주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축월의 경신일주로 이렇게 축월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굵직한 부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왜 돈이 많냐, 그럴 것보다도 뭔가 이제 그럴 가능성을 일단은 놓고 봤을 때 이 축토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새로워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축토라고 하는 것에 이제 끈으로 묶어서 엮이는 이런 유대 같은 단어도 있듯이, 우리가 이 신축일에는 과연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맺었던 일들과의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거나 또 그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일진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공망입니다. 공망은 이제 육임신과라든지 육효점 같은 것을 볼 때도 굉장히 단시점을 칠 때 유용하게 보는데, 이 신축일에 해당하는 이 공망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진사가 공망이죠. 이 신축일에 해당하는 공망은 진토하고 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축일, 다른 뭐 신미일도 아니고 신묘일도 아닙니다. 신축일에 해당하는 이 진토하고 사화가 개입된 시간들 있죠. 그걸 이제 환산한다고 하면 임진시, 계사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임진시하고 계사시, 요 시간만큼은 이제 공망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육효점을 칠 때도 공망이 딱 들면은 그 공망에 해당하는 육칠성이라든지 그 시간에는 항상 공망 맞는 일들이 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스킬로 좀 장착을 하고 풀이를 하시다 보면, 아, 이 시간대는 좀 공망 맞을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예측해가면서 좀 볼 수도 있겠죠. 또한 내 사주에서 공망이 만약에 자축이 공망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신축에 대한 글자 중에서 축토가 공망 맞는 거니까, 여기 육식갑자를 보시면은 이 자축이 공망인
이 육순에 해당하는 갑인부터 개해까지가 자축이 공망이죠. 그러면은 뭐 일주로 따질 때 뭐 갑인이라든지 을묘일주라든지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까지 이러한 일주라든지 요 기둥을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축이 공망인 거니까 이러한 신축일에 공망 맞을 일이 생기진 않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다 그냥 뭐 기대도 안 하고 다 날려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좀 지나친 감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 축토가 어쨌든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 공망에 해당하는 좀 특별한 쪽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됩니다. 공망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공치고 망한다. 그냥 완전히 뭐 비워가지고 공갈빵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뭔가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특수한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해서만큼은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내다왔다. 그러면 단기로 치고 빠지는 공망이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망 맞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좀 공망 맞은 느낌이야. 그러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좀 해결하는 이런 것들로는 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연이 무조건 아예 의미가 없는 것보다도 공망된 형태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좋은 용신이 공망이냐, 뭐 기신이 공망이냐, 뭐 십성 중에서도 식재관인에 해당하는 기신이 공망이냐, 뭐 살상겁인에 해당하는 흉신이 공망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같은 신축일에 이런 임진과 개사 시에 해당하는 아침 거의 뭐 한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렇게 한 4시간 정도가 되겠죠. 진시, 사시, 뭐 출근 시간 포함해가지고 딱 출근 도장 찍고 이제 뭐 회의하고 업무 들어가서 오전 일과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이런 시간들이 좀 공망 맞는 일들이 생기진 않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되겠죠. 뭐 그럴 때 이제 막 버스라든지 지하철 잘못 타가지고 늦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고가 나서 뭐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뭐 물건을 집에 놓고 온다든지 뭐 잃어버린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이제 파업도 하잖아요. 뭐 버스라든지 뭐 지하철 파업해가지고 막 열차는 안 오고 뭐 버스로 갈아타라고 하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막 단체에서 막 시위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불편을 겪는 일이 또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러한 신축일에 특히나 이런 진사시에 공망 맞을 일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진을 우리가 잘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일진의 호불호 척도는요 수면 상태를 봅니다. 그러니까 신축일을 아름답게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날인 경자일에 아무 일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란 얘기는 크게 걱정할 일이라든지 막 스트레스 받을 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일진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겠죠. 뭐 과음을 한다든지 애인하고 싸운다든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하고 다툴 일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다고 하면 그날 잠을 좀 편하게 자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날 하루의 시작이 다 아침이잖아요. 우리가 뭐 자시됐다고 해서 그날부터 시작이 아닌 게 그 시간엔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게 일진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 보려면 충분한 숙면과 충전이 이루어졌는가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진 좋아 안 좋아 이런 걸 얘기할 때 잠을 잘 잤고 컨디션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쪽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잠을 잘 못 자고 막 피곤한데 억지로 막 회사 나가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일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일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물론 후반기 지나서 이제 점심부터 뭐 저녁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항상 이런 일이 불편하게 시작이 된다 하면 뭔가 이제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전날 경자일로부터 넘어오는 에너지를 당연히 봐야 합니다. 일진이라는 것은 신축일이라고 해서 신축만 볼 것이 아니라 경자일에서 넘어오는 미묘한 흐름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세트인 거니까. 또한 이제
이 신축을 또 나부모행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벽상토라고 하는데, 이 벽상토가 경자 신축이 벽상토입니다. 그러니까 나부모행은 총 30개가 있고, 이 나부모행 이론은 이제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고법 명리예요. 옛날에 그 삼명학이라고 하는 연주에서 이제 해당하는 나붐하고 뭐 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명신으로 보는 관법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나부모행을 60갑자를 볼 때 참고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좀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자 신축이 다 같은 이제 벽상토로 두 개가 하나씩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벽상토는 이제 담벼락 위에 진흙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굳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때는 이제 아침이라든지 시작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막 엄청 잘 되고 그러지는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뭐 누군가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어려운 것이 이상할 게 없다. 만약에 시작이 불편했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벽상토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토가 또 이제 센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생금이 돼서 이 신금이 굉장히 좀 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신금이 새로워지기 위한 관점에서 토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좀 많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진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실 때, 특히나 또 제가 강의를 예전에 이제 할 때 일진 일기 같은 거 좀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계를 내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좋았던 일진과 안 좋았던 일진이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갈린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 60일마다 해당하는 그 안 좋은 일이 같은 패턴의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쯤 체크를 매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좀 지키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막 어떤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이 식사 시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오늘 일진이 좋으려면요, 맛있는 걸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제때 끼니를 거르지 않고 엄청난 양질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래도 늘 먹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게 식사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그 또한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끼니를 걸렀다, 아니면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먹고 싶었던 짜장면을 먹지 못하고 뭐 햄버거를 먹었다. 근데 나는 햄버거를 안 좋아해. 이러면 이제 나한테 좋은 운은 아닌 거죠. 식사 시간 짧은 1시간, 2시간짜리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럴 때 오히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남이 먹고 싶은 거를 좀 맞춰준다든지, 애인을 만났는데 그 애인이 막 좋아하는 것을 막 따라가 주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막 피곤해.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식사 시간이나 어떤 하루의 일과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일진이나 이런 오늘의 운세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보기 시작하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일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행별로라든지 일간별로 뭐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또 각 오행별로 어떠한 양상을 좀 나타내는지 이런 걸 또 알아보면 좋을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60갑자에 대한 의미 자체를 한 번씩 곱씹어보면서, 아, 신축일이란 이렇구나. 뭐 누가 그렇게 유튜브에 아무개 선생이 얘기하던데 확실하게 그런 새로워지고 뭔가 이렇게 좀 유대관계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뭐 공망에 해당하는 임진시하고 계사시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뭐 과거 반성하라고 하는데 내가 뭐 반성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오늘이 아니어도 60일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신축일이 올 겁니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제 신축일에 대한 흐름들은 반복되니까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신축일에 계획한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 있었던 그런 일들 있으면은 댓글로 소식들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